안녕하세요 여러분, 썰개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태아보험 사례별 인수심사 기준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태아보험을 가장 많이 판매하고 있는 회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인수 기준이야 계속 변경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기준으로 보시지 마세요. 단순 참고용으로 봐주시길 바라고, 제가 말씀드린 인수 기준을 이제 경험 삼아서 조금 더 좋은 태아보험, 만족할 만한 태아보험을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인수 기준 자체야 자꾸 변경되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면 기준을 만들까봐 사실 망설여지긴 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는 거와 모르고 계시는 거에 대한 차이가 꽤 있을 것 같아서 용기 내어 영상 올리는 거예요. 태아보험 가입 시 산모님들이 가장 많이 여쭤보는 병력들이 임신 오조증, 절방유산, 혈흔, 과거 유산 결격, 갑상선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임신 오조증, 제가 너무 어렵게 전문 용어를 쓴 거긴 하지만 입덧, 임신 오조증은 입덧입니다. 입덧의 경우에는 통원 치료를 하던 입원을 하시던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단순 입덧만 하는 경우에는 입덧 중에서도 혈증 인수가 가능하거든요. 20주가 넘는 경우에 입덧을 하게 된다면 서류 심사가 되긴 하지만 20주 이전에 입덧으로 인한 입원, 통원은 가릴 것 없이 무서류 심사가 가능합니다. 또 직장을 가지고 계신 산모님들께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거나 직장에 서류를 내기 위해서 절방유산 진단을 받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어요. 절방유산의 경우에는 치료 종결 후에 16주 이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임신 초기에 이제 직장을 좀 쉬기 위해서 절방유산 진단을 받으신다고 하더라도 16주에 가입이 가능한 거예요. 다만 실제로 절방유산으로 인해서 입원을 하는 경우에는 서류 심사가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3일, 4일 정도 입원을 하는 건 문제될 건 없지만 일주일, 2주일이 넘어서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태아보험을 가입할 때 가장 산모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는 혈흔이죠. 혈흔은 크게 착상혈, 일시적 출혈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혈이 나오는 경우에는 유산방지 주사, 유산방지 약, 질정 세 가지를 골고루 처방을 받으시잖아요. 유산방지 주사는 프로게스테론, 유산방지 약은 듀파스톤 혹은 아스피린, 질정은 유트로게스탄을 많이들 처방을 받으세요. 통원의 경우에는 치료 종결 시에 바로 인수가 가능하며 15주가 넘어서 혈흔이 나와서 주사나 질정, 약 처방을 받으면 종결 후 4주 이후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전의 경우에는 임신 초기든 15주가 넘어가던 간에 유산방지 주사나 유산방지 약이나 질정 처방을 받게 되면 종결 후 4주 뒤에 가입이 가능했었고, 주사를 3회 이상 받았다 혹은 15주가 넘어가게 처방을 받았다고 한다면 태아보험 가입이 안 됐었는데, 요새는 정말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또 유산방지 주사가 나왔기 때문에 유산 경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드리자면 유산도 굉장히 많이 풀렸어요. 12주 이전에 1회에서 2회 정도 유산 경험이 있었다면 무지 후 바로 가입이 가능하고, 12주 이전에 3회에서 4회 정도 유산 경험이 있었다 이러면 16주가 넘어서 심사가 가능합니다. 12주가 넘은 유산 경험이 있으시다면 20주 이후부터 심사가 또 가능하고요. 보통 유산 경험이 3회가 넘어가게 된다면 병원에서 습관성 유산 검사를 하게 되는데, 습유 진단 시에 예전에는 아예 거절이었었어. 근데 현재는 20주 이후 가입이 가능하게끔 변경이 됐습니다. 설계사분들은 유산, 사산에 대해서 정확히 고지를 하셔야 해요. 유산과 사산은 좀 다른 경우잖아요. 유산의 경우에는 가입하는 게 좀 손쉬워지긴 했지만, 사산의 경우에는 20주 이후에 고지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 태아보험이 둘째다, 셋째다 라고 한다면 첫째나 둘째 아이들의 조산력도 봐야 돼요. 첫 아이가 30주 이전의 조산인 경우에는 32주 이후에 서류 심사로, 30주에서 34주의 조산력인 경우에는 25주 이후 서류 심사가 돼요. 마지막으로 갑상선 관련돼서도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임신을 하게 된다면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모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그래서 갑상선 관련해서 수치 조절을 하기 위해서 신지로이드 혹은 메티마조를 복용하는 사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신지로이드는 저하증, 메티마조는 항중증일 때 복용을 하는 약이에요. 약을 복용을 하시던 약을 복용을 하시지 않으시던 약 복용료와 상관없이 갑상선 수치가 정상이면 가입이 다 가능합니다. 대부분 갑상선 수치는 T3, T4, TSH 수치를 보게 돼요. 이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든다면 약 복용 여부와는 상관없이 가입이 다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다 일반적인 태아보험일 때에 대한 심사 기준이에요. 예전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요새는 흥사가 간편가입 태아보험이라고 해서 일반 태아보험과 동일한 내용과 금액을 태아의 이상소견 및 산모의 10대 중대질환에 대해서만 물어보고 인수를 해주는 플랜을 팔고 있어요. 저는 웬만하면 간편가입 태아보험 판매를 많이 해드리는 편이에요. 개인적으로 제 경험상 간편으로 가입할 시에 나중에 보험금을 받는 게 조금 더 수월하다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어차피 저는 상호특약을 아예 안 넣기에 간편가입 태아 플랜을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간편가입 태아 플랜의 경우에는 위의 내용들은 다 고지사항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고지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해요. 간편가입 태아보험일 때는 태아의 이상 소견을 여쭤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태아의 이상 소견은 현 임신뿐만 아니라 모든 임신을 통틀어서 이상 소견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는 가장 조심스럽게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맥도날드 수술을 받으시는 산모, 자궁경부 무력증 산모, 자궁경부 이동성증을 진단받은 산모님입니다. 맥도날드 수술이나 시로드카 수술을 받으셨던 혹은 예정 중이신 산모님들의 경우에는 꼭 여쭈어봐야 할 게 경부 무력증이 있으셨는지를 여쭈어봐야 해요. 경부 무력증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간편가입도 가입이 어려우시며 일반 보험으로 32주가 넘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형성증 치료를 받으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이형성증이 신1, 신2, 신3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세요. 초기 기수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셨다면 산모 10대 중대질환, 암에 해당이 안 되시기 때문에 가입이 가능하지만 선암인 경우에는 10대 중대질환에 해당이 되어서 고지사항이 생기게 되고 가입이 어려워집니다. 이렇게만 확인을 하게 된다면 간편가입은 쉽게 가입이 가능하기도 하고 추후에 조사가 필요한 보험금 청구 시에 정말 유리하게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가 있어서 저는 간편가입을 많이 선호하고 많이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간편가입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태아도 같이 말씀을 드릴까요? 다태아는 일반 태아보험과는 조금 달라요. 제가 부산과 직원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다태아 태아보험인데 일반 태아보험을 사모님한테 하나만 가입시키고 한 아이만 보장이 된다는 설계사분이 계셨대요. 일반 태아보험은 2개 가입시키고 각각 보상을 받으면 된다고 하셨던 설계사분도 계셨대요. 이렇게 가입을 시켰던 설계사분들이 그 아이들의 평생 보험금을 책임져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절대. 다태아 보험은 다태아 플랜으로 각각 아이에게 2가지의 보험을 가입을 시키는 거예요. 다태아들은 조기 출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도 굉장히 제한을 많이 둬요. 특히 입원 밀당이나 장애 출산 진단 같은 경우에는. 특약들도 그렇지만 가입도 굉장히 어려워요. 흥사 기준으로는 태아보험은 자율인수로 넘어가게 되긴 하지만 20주가 넘어 가입을 하는 게 입원 일당을 좀 더 가져갈 수가 있어서 20주를 넘겨서 하시는 게 좋아요. 실비의 경우에는 16주 이후부터 심사가 가능한데 융복막과 양막 개수, 자궁경부 길이가 있는 소견서가 필수로 들어가줘야 됩니다. 융모막, 양막은 2개씩, 자궁경부 길이는 4cm를 넘겨야지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숙지를 하셔야 되세요. 다태아는 사실 고민할 게 많이 없긴 해요. 워낙 보험사에서 특약에 대한 제한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넣을 게 없거든요. 다 넣어도 너무 아쉬운데 라고 느낄 정도로 특약에 부실하게 가입이 됩니다. 다태아 같은 경우에는 선심사, 후보험사 고르기를 하시면 돼요. 제가 소견서, 융보막 개수
2개, 양막은 2개. 작은 공구 길이는 몇 cm가 넘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일란성 쌍둥이라서 육모막이나 양막 개수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단일 육모막 혹은 단일 양막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한 회사만 빼고는 모든 보험사가 거절을 합니다. 가입이 가능한 한 군데 회사는 노코멘트로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직접 문의주세요. 오늘까지 해서 태아보험에 대해 말씀을 드릴 텐데요. 태아보험이 너무 재밌고 뿌듯한 보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원하는 건 사은품이나 대납을 절대 치지 마시고 보상과 경험으로 태아보험 판매를 하셔서 태아보험 시장이 정말 정도 영업을 할 수 있는 시장으로 변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태아보험 사은품이나 대납을 하는 손님들 설계사로서는 보지 않거든요. 정도 영업을 하셔서 다 몰아냈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 뵐게요. 모두 안녕.